아빠 안녕. 잘 자. 한국우수 전래동화 29. 부지런함과 정직을 배우는 이야기.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예쁜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콩쥐는 엄마가 계시지 않았어요. 콩쥐가 어렸을 때 그만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아빠는 엉엉 울고 콩쥐는 앙앙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슬퍼했답니다. 콩쥐가 10살이 되던 해에 새엄마가 왔어요. 새엄마는 팥쥐라는 콩쥐 또래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또래, 나이나 무슨 정도가 같거나 비슷비슷한 사람. 어서 오세요, 새어머니. 콩쥐는 새엄마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러나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를 못 본 채 만 채 했어요. 새엄마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아빠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아빠마저도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새엄마는 콩쥐를 다르게 대했어요. 자기들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 먹으면서 콩쥐에게는 꽁꽁 얼어붙은 찬밥만 주었어요. 또 헌옷을 입히고 일만 시켰지요. 잠도 추운 골방에서 자게 했어요. 골방,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 예, 콩쥐야. 어느 날 새엄마가 콩쥐를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어머니? 설거지를 하던 콩쥐는 새엄마에게 콩콩 뛰어갔어요. 팥쥐하고 건너 마을에 다녀올 테니까 부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거라. 네, 어머니. 가득 못 채우면 종아리 맞을 줄 알아. 잘 알겠어요, 어머니. 콩쥐는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라 항아리 안에 쏟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았어요. 콩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나, 이를 어쩌지?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콩쥐는 털썩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콩쥐야,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두꺼비가 항아리의 구멍을 쏙 막아주어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돌아온 새엄마는 물이 채워진 항아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새엄마가 콩쥐와 팥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콩쥐에게 나무 괭이를, 팥쥐에게는 쇠 괭이를 주면서 말했어요. 괭이, 땅을 파는 기구의 한 가지로 기역자 모양의 한쪽에는 넓은 날이 있고 다른 쪽에는 자루를 박아 씀. 콩쥐는 산 아래 밭을 갈고 팥쥐는 집 앞 텃밭을 갈거라. 텃밭,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에 있는 밭. 텃밭은 흙이 부드러웠지만 산 아래 밭은 돌이 많았어요. 게다가 콩쥐의 나무갱이는 금방 부러지고 말았지요. 콩쥐가 엉엉 울고 있자 검은 소가 다가와 말했어요. 콩쥐 아가씨, 제가 해드릴게요. 검은 소는 금세 밭을 갈아주었어요. 콩쥐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어여쁜 처녀로 자랐어요. 하루는 새엄마와 팥쥐가 고운 옷을 입고 나갈 채비를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콩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왕님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 잔치를 연다는구나. 그 말을 듣자 콩쥐도 잔치에 가고 싶었어요.
저도 가면 안 될까요? 너 같은 것이 어디를 간다고? 가고 싶으면 벼 석섬을 찍고 배 한 피를 짠 후에 가거라. 섬, 곡식 따위를 담는 데 쓰는 지프로 엮어 만든 자루. 필, 천을 일정한 길이로 넓적하게 말아 놓은 것. 새엄마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휑 나가버렸어요. 콩쥐는 벼 석섬을 꺼내 멍석 위에 펼쳤어요. 멍석, 지프로 짜서 만든 큰 자리. 하지만 일을 하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왔어요. 벼 석섬은 하루 종일 찧어도 힘든 일이었어요. 짹짹짹짹, 짹짹짹짹. 그런데 갑자기 참새떼가 날아왔어요. 짹짹짹짹, 짹짹짹짹. 참새들은 멍석에 내려앉아 벼를 쪼아대더니 금방 날아갔어요. 벼 석섬을 다 찧어놓고 말이에요. 이제는 배만 짜면 되겠구나. 콩쥐는 신이 나서 배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돌아가신 엄마가 배 한 피를 짜놓고 배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콩쥐는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콩쥐야, 어서 이 옷을 입고 꽃신을 신고 잔칫집에 가거라. 꽃신, 꽃무늬나 여러 가지 빛깔로 곱게 꾸민 신. 엄마는 고운 옷과 꽃신을 주고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곱게 차려입은 콩쥐는 잔칫집으로 달려갔어요. 잔칫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콩쥐는 원님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 앞으로 나가려다 깜짝 놀랐어요. 원님 가까이에 새엄마와 팥쥐가 으스대며 서 있지 뭐예요. 내가 새 옷을 입은 걸 보면 화를 내실 거야. 콩쥐는 잔칫집을 허둥지둥 빠져나왔어요. 동연 언덕을 내려와 개울을 건널 때였어요. 동원, 지방 관아에서 고을 원이나 그 밖의 관리들이 나란 일을 처리하던 집. 콩쥐는 징검다리를 잘못 디디는 바람에 꽃신 한 짝을 그만 개울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꽃신은 개울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가 동원 앞 연못까지 흘러 들어갔지요. 며칠 뒤, 원님이 연못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저게 웬 꽃신인가? 원님은 연못에 떠있는 꽃신을 발견했어요. 누가 저 꽃신을 건져오너라. 하인이 건져온 꽃신을 보고 원님이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고운 꽃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구나. 원님은 이방에게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라고 말했어요. 이방, 관아에서 원님을 보필하며 인사, 행정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그러나 이 집 저 집 아무리 돌아다녀도 꽃신이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 꽃신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방은 한숨을 쉬며 팥쥐네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누구야? 이방 어른 아니세요? 새엄마는 이방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원님이 팥쥐가 마음에 들어 보낸 줄 알았던 거지요. 팥쥐에게 이 꽃신을 신겨 보시오. 이방은 꽃신을 불쑥 내밀었어요. 꽃신을 신던 팥쥐를 본 이방은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아니야. 이리 다시 주시오. 팥쥐의 발이 꽃신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이방은 부엌에서 일하는 콩쥐를 보았어요. 콩쥐도 있었지? 너 이리 와서 꽃신을 신어보렴. 콩쥐는 머뭇거리며 꽃신을 신었어요. 꽃신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어요. 옳지, 네가 이 꽃신의 주인이구나. 이방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어요. 콩쥐는 품속에서 다른 한 짝의 꽃신도 꺼내 신었어요. 그래, 틀림없구나. 나하고 원님께 가자. 원님은 콩쥐에게 한눈에 반해 곧 결혼했어요.
그러고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콩쥐, 팥쥐. 옛날 옛적 착한 콩쥐 이야기. 콩쥐, 팥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작가와 지어진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한글로 기록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콩쥐, 팥쥐의 이야기 구조는 계모의 구박을 받다가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점에서 서양 동화인 신데렐라와 비슷하고 또 중국의 옛 문헌에도 같은 계통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점으로 보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답니다. 마음씨 착한 콩쥐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이하면서 콩쥐는 새 어머니와 그녀의 딸인 팥쥐에게 갖은 구박을 받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는 콩쥐에게 온갖 힘든 일을 다 시키지만 콩쥐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고 콩쥐는 참새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잔치에 참가하였다가 돌아가던 길에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의 원님이 꽃신의 주인을 찾게 되고 꽃신의 주인인 콩쥐는 마침내 원님과 결혼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에서 콩쥐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하늘이 늘 콩쥐를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난 항아리를 채울 때 나타난 두꺼비, 나무갱이로 밭을 갈 때 나타난 검은 소, 별을 찌을 때 도와준 참새 등은 모두 착한 콩쥐를 위해 하늘에서 보내준 것들이었지요. 이처럼 착한 마음은 항상 복을 받는 것이랍니다. 콩쥐와 신데렐라 비교,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비교.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는 사람의 마음씨와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콩쥐와 신데렐라는 마음씨가 고우나 계모에게 구박을 받고 자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데렐라는 외국 이야기지만 콩쥐 팥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입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에는 왕이나 왕자가 등장하지만 콩쥐 팥쥐는 원님이 등장해 우리나라의 향토적인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콩쥐 팥쥐의 원래 이야기에는 계모와 팥쥐가 큰 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콩쥐팥쥐는 콩쥐팥쥐전이라는 고전소설로 재창작되어 문화사적 의의도 지니고 있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꽃신. 한복을 입을 때 신는 신발을 본 적이 있나요? 좁고 길쭉하며 앞이 볼록 올라온 신발 말이에요. 이런 신발이 고무로 만들어졌으면 고무신, 가죽으로 만들어져 꽃이 수놓아져 있다면 꽃당해, 구름이 수놓아져 있다면 운해라고 합니다. 당해나 운해는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는 날 신는 마른 신이었다고 하지요. 비가 오는 날은 기름을 칠해 만든 진신을 신었다고 해요. 마음씨 착한 콩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심술궂은 팥쥐라는 딸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마구 구박했답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신부감을 뽑는 잔치를 벌였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에게 벼 석섬을 찧어놓고 배 한 피를 짠 다음에 잔치에 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말하고는 잔치에 가버렸어요. 벼 석섬을 찧고 배 한 피를 짜는 일은 도저히 한 사람이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참새와 돌아가신 어머니가 콩쥐를 도와주어서 콩쥐는 잔치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잔치에 간 콩쥐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퀴즈 1. 콩쥐가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할 때 누가 도와주었나요? 2. 새어머니는 팥쥐에게 어느 밭을 매라고 했나요? 3. 벼 석섬은 누가 찧어 주었나요? 4. 콩쥐의 꽃씨는 누가 발견하였나요? 한국 우수 전래동화 30. 부지런함과 정직을 배우는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먼 옛날 깊은 산속 연못에 산신령이 살던 때였어요. 산신령, 산을 맡아 보호한다는 신령.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와 먹쇠라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돌쇠는 나무를 해다 팔아 필요한 것들을 사는 부지런한 나무꾼이었어요. 먹쇠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게으름뱅이 나무꾼이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돌쇠는 아침 일찍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 나무를 찢거나 패는 도구의 한 가지. 쿵쾅, 쿵쾅. 돌쇠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를 베었어요. 나무를 많이 해서 내다 팔면 팔수록 부모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열심히 나무를 하던 돌쇠는 잠깐 쉬기로 했어요. 연못에 가서 물도 마시고 몸도 좀 씻어야겠다. 돌쇠는 도끼를 가지고 연못으로 갔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풍덩. 아, 내 도끼! 나무꾼이 도끼를 잃었으니 정말 큰일이었어요. 나무를 하지 못하면 늙으신 부모님이랑 어린 동생들을 어떻게 보살핀다. 돌쇠는 너무나도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어쩌나. 나뭇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요. 그런데 조금 뒤 연못의 물이 흔들리더니 산신령이 물에서 쑥 나오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냐? 돌쇠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이 연못의 주인이란다. 돌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 도끼는 제게 아주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보거라. 연못 속으로 들어간 산신령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돌쇠는 놀라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돌쇠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제 도끼는 낡고 보잘것없는 쇠도끼랍니다. 산신령은 쇠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돌쇠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찾던 도끼예요. 산신령은 정직한 돌쇠에게 쇠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주었답니다.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돌쇠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돌쇠네 집 식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쿵쾅, 쿵쾅. 돌쇠는 여전히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하였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게으름뱅이 나무꾼 먹쇠였어요.
먹새는 나무하러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방에서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아이고, 배야. 돌쇠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니. 방바닥을 구르다 머리를 벽에 쿵 부딪힌 먹새는 정신이 번쩍 든 얼굴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흥, 돌쇠에게만 금도끼와 은도끼가 생기란 법이 있나? 나도 연못으로 가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아와야지. 먹새는 오랫동안 나무를 하지 않아 녹이 쓴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갔답니다. 저 연못이 산신령님이 산다는 연못이지? 먹새는 자기 도끼를 연못 속으로 획 던졌어요. 아이고, 내 튼튼한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부모님과 이모, 고모, 삼촌과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먹새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큰 소리로 우는 신용을 하였어요. 신용, 어떠한 모양이나 동작, 소리 따위를 흉내내는 일. 그런데 한참을 울어도 산신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먹새는 주위에 있는 돌멩이들을 연못 속으로 마구 던지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산신령님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조금 뒤 연못물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먹새는 눈가에 침을 바르고 다시 우는 신용을 했어요. 산신령님은 몹시 화가 난 듯이 보였어요. 연못이 왜 이토록 시끄러운가? 먹새는 산신령님을 보자마자 부탁을 했어요. 산신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지런한 나무꾼인데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어요. 이상하군. 요즘은 도끼를 빠뜨리는 나무꾼이 왜 이리도 많은 거야? 산신령님은 다시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먹새는 연못가에 앉아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를 갖고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뒤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쑥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내민 건 먹새가 던진 녹슨 도끼였어요. 먹새는 짜증을 내면서 말했어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니에요. 제 도끼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 은도끼예요. 산신령은 도끼자루로 먹새의 머리를 힘껏 때렸어요. 예끼, 이 욕심 많은 나무꾼아.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않고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게으름뱅이에게는 녹슨 도끼도 아깝다. 산신령은 먹새의 도끼를 들고 다시 연못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내 도끼. 그냥 내 도끼라도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산신령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어느 산골에 부지런한 돌쇠와 게으른 먹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돌쇠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반면 먹쇠는 자신의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게으름뱅이였지요. 어느 날 돌쇠가 산에 나무를 베러 갔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맙니다. 하나뿐인 도끼를 잃어버린 돌쇠는 너무 속상해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바로 그, 바로 그때 연못 가운데서 산신령이 나타나 돌쇠가 도끼를 연못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산신령은 연못에서 금도끼, 은도끼를 들고 올라와 돌쇠에게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착한 돌쇠는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낡고 보잘것없는 쇠도끼에 대해 정직하게 말합니다. 마침내 산신령이 낡은 쇠도끼를 찾아냈습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쇠도끼를 받아들었지요. 정직한 돌쇠가 기특했던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도 모두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욕심 많은 먹쇠도 쇠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가 일부러 연못에 빠뜨립니다.
먹쇠가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말에 산신령이 연못 속에서 도끼를 찾아냅니다. 바로 먹쇠의 낡은 쇠도끼였습니다. 먹쇠는 자신의 도끼는 금도끼와 은도끼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먹쇠가 괘씸했던 산신령은 그나마 있던 쇠도끼마저 물속으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정직의 중요성과 함께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 속의 산신령. 산에서 산을 지키며 산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하는 신을 산신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고 그 정령에 의해 생명이 생성된다고 믿는 원시 신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산신제 또는 산제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 산신제를 지낸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구동사에는 백제의 산신제가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산신제 기록이 있습니다. 대개 유명하고 큰 산에는 산신을 모시는 산신당이 있어 산신제를 지내고 기원을 올리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도끼. 도끼는 나무를 자르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목공구로 쓰이는 도구입니다. 돌도끼는 인간이 만든 도구들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에 속합니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임금이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돌도끼를 모방한 금속 도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렵 생활에서 사용되던 것이 점차 전투에 필요한 무기로 발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생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출토된 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타 제품에서부터 마제석부, 갈아서 만든 돌도끼 등이 발견되었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하여 각 지방마다 나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의 도끼도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점차 발달하여 생활용품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습니다. 부지런한 나무꾼 돌쇠가 연못 속으로 도끼를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요. 돌쇠가 연못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나와서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연못 속에 도끼를 빠뜨렸다는 돌쇠의 말을 듣고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가 금도끼 하나를 가지고 쑥 나왔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묻자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은도끼 하나를 가지고 나와 물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돌쇠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산신령이 세 번째로 연못 속에서 가지고 나온 낡은 쇠도끼를 보고 돌쇠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산신령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돌쇠에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선물로 주었지요. 이 소문을 듣고 배가 아픈 게으름뱅이 나무꾼 먹쇠는 자기도 산신령에게 금도끼, 은도끼를 얻겠다고 깊은 산속 연못으로 갔지요. 과연 먹쇠에게도 금도끼, 은도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퀴즈 1. 돌쇠는 어떻게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나요? 2. 산신령이 제일 처음 가지고 나온 도끼는 무슨 도끼였나요? 3. 산신령은 왜 돌쇠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로 주었나요? 4. 먹쇠는 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나요?